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도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상품과 인수심사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과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께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에서도 공지를 했지만, 광주 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강의를 단기 속성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상법보험편, 농업재해보험령은 각각 20시간, 그리고 재배학 원예작물학은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토일 주말에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는 23년 1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또 주말반으로 해서 1권, 2권 이론서를 기준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정의 강의료가 있지만 실업자, 경력 단절자, 미취업자, 북한 이탈자, 사회적 취약계층은 학습비가 100%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062-958-7759로 문의하셔서 해당 무료 혜택 담당 가능하신 여러분께서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했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광주 인근에 거주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단기간에 전체적인 상황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062-958-7759로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뭐 보장하는 손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보장하지 않는 손해, 이런 식으로 이 과목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장하는 손해,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뭐 보상하는 손해다, 보장하는 손해다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장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혼용해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보상하는 손해라고 하면서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보상하는 손해는,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 종류 이외에는 특정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 종류 이제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을 해주고, 적과 종류 이후에는 저희가 암기를 어떻게 했죠? 태우집, 화지, 일가.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에는 적과 종류 이후에는 이 7가지의 특정 위험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과 종류 이전에도 종합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그러니까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보장 특약인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5종 한정 보장에 특약에 가입했을 때 해주지만, 여기에 우리가 폭설이다, 폭염이다, 예를 들어서 폭염이다, 그렇다면 5종 한정 보장 특약에는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감액 경과 비율의 차이가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할 때 여러분께서 꼭 이걸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착각 감소
척과 감소량을 구할 때 우리가 말하는 척과 감소 과실수가 평년 척과수에서 적과 후 척과수를 빼냐, 최대 인정 감소 감실수를 확인해 주느냐에 따른 것은 5종 한정부장 특약에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5종 한정부장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는가, 가입하지 않고 다 보상해 주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산 문제 풀 때 그 중요성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보험금 산정할 때 여러분께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과 이전에, 그러니까 적과전 종합위험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로 했을 때 이 정의, 그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호우 피해, 강풍 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자연재해. 지금 여기는 설해로 되어 있는데 또 인삼에서는 폭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들, 이 정의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동상해하고 냉해에 있어서는 동상해는 긁었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여기서 얼동 서리상이기 때문에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동상해고, 냉해는 얼지 않고 찬 기온, 그러니까 작물이 자라는데 지장은, 생육하는 데 지장이니까 영양성장이나 생식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생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이라 발생한 피해다. 이게 냉해고, 그리고 좀 주의할 게 한해는 가뭄 피해다. 이 부분 전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자, 적과 이후, 그러니까 적과 종료 특정 이후,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 위험인데, 여기에서 특정 위험은 우리가 암기할 때 태오지, 화지, 일가 그랬는데, 특히 여기서 태풍 그리고 폭염,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폭염에 있어서는 이제 일소일 때 폭염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인삼하고 특정위험인 인삼의 특정위험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집중호우, 이런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태풍은 특별히 다 똑같은데 뭐 같으냐 그러면 과수사정에서는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인삼에서는 태풍에 대한 특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자로 이렇게 비교가 된다, 이 부분만 알아주시고, 태풍은 뭐다?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그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고, 그리고 기상특보를 발령 안 했는데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초속 14m 이상이다, 14m 이상이다, 이러면 이것도 강풍도 이 피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 위험의 태풍, 강풍으로 해준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세계의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을 해서 그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을 한다. 자, 우박 읽어보시고 지진 보겠습니다. 지진도 전 시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자면,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얼마?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진 통보 발표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진 통보에 발표된 진앙이,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발생한 장소에서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 그러니까 진앙지가 있는 곳, 그리고 또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결국은 그 진앙지가 있는 시군과 붙어 있는 곳까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 부분,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그 지역에, 발령 지역에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 장비로 관측을 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몇 시간?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인 경우에 집중호우라고 한다.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 그러면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하인 경우에도, 미만인 경우에도 집중호우냐? 네. 그런 때가 언제냐? 기상특보를 발령했을 때 그 발령 지역에 비가 12시간 내렸지만 누적 강수량이 80mm 미만이어도 그건 집중호우입니다. 왜? 기상특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고, 인삼에서는 이 호우에 대한 특보가 있을 때 몇 시간?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인정해 줍니다. 집중호우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온다? 인삼이 이사 갈 때 어떻게? 집 팔고. 인삼이 이사 갈 때 집 팔고 24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이건 밭이기 때문입니다. 밭. 그래서 과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소 피해는 왜 표시났냐 그러면, 일소는 이 폭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폭염. 그 폭염으로 보호 목적인 과실에 일소가 발생했을 때 생긴 피해인데, 일소는 언제나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일 껍질이나 과육이 과일 괴사돼요.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인데, 그 일소 피해로 인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걸 계속 끝까지 나눴을 때, 척가수 조사할 때 이게 어떠한 탄저병이나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따버리죠. 그래서 그럼 폭염 보겠습니다. 폭염은 어떻게 한다? 폭염특보를 발령할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관측 장비로 측정한, 자, 발령한 때입니다. 발령한 때 낮 최고 기온이 얼마?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 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호 목적에 한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폭염특보는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폭염특보를 정의해 주는데, 인삼은 과수는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 관측되지만, 인삼은 최고기온이 얼마? 30도씨에서 7일 이상 지속되고, 입이 육안으로 봤을 때 타들어간 현상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 어떻게 하냐? 307부대 입간판이 타오. 307부대 입간판이 타오. 그래서 30도씨에 7일 이상, 그리고 입이 육안으로 봤을 때 타들어간 증상이 판별 가능하도록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일 때. 그래서 인삼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을 동상입니다. 가을 동상에는 가을에 발생해서 얼거나 서리가 내려서 이게 발생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과실이나 또는 입이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 얼어있는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단, 단감 떫은 가면에서는, 자, 이 피해가 있을 때 이것을 피해를 인정해 주는데, 이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가을 동상이라는 이 피해는 또 그 산정하는 방법이 계산할 때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고,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니까 단감 떫은감이고,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고, 그리고 전체 잎 중에 50% 이상이 똑같이 고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엔드.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입니다. 단감 떫은감에 하고 10월 31일 이전이어야 되고, 까지니까 31일까지 해야 되고, 가을 동상해로 전체 나무잎이 전체 나무잎 중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다. 그래서 이 피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제 여러분께서 계약 종료, 이게 과수하정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 그러니까 그냥 적과 전, 적과 후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두 문자로 암기를 하는데 보통 그 적과 종료 이전은 게재 원보 하계 보전 동록식, 게재 원보 하계 보전 동록식. 그래서 게재 원보 하계 보전 동록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 순서가 이제 가나다라바바 사자 자착 했던 이게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것은 암기하는데 두 문자가 좀 용이하도록 저는 이게 용이해서 제가 이것까지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게재 원보 하계 보전 동록식. 그래서 동록은 또 정의가 중요합니다. 과실에 발생한 검은 반전병이다. 이것은 이제 일소나 이런 걸로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누구 이들의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것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은 발생한 손해. 이것은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이 부분은 인수심사할 때도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 않는 농지 뭐 이렇게 해서 과수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그 다음에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이것은 보상. 병해충은 과수사정은 병해충을 안 해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복숭아에 세균 구멍병을 해줍니다. 보상을. 그래서 여기서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하우스, 부대시설 등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개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점에 이게 나왔으면 손해가 발생할 게 자명하기 때문에 계약을 이제 인수도 안 하지만 이미 발생한 재해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는 그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면책의 사항, 면책으로 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럼 예를 들면 이건 어느 때냐? 그러면 뭐 한정부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설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물론 이게 특약으로 이게 해준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특약이 없는 이상 이건 보장하는 손해가 아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동록 등 간접 손해. 자,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은 아니, 이건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과도한 입소지로 인해서 입이 없어져 가지고 뭐 동록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새로 들어왔는데 식물방역법 제36조에 의해 금지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뭐 식물의 에이즈라고 해서 겨우 그렇게 되면 그 폐원하고 그걸 또 다 나무 뽑아서 그걸 불태우거나 또 다른 것에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 매립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폐원을 했을 경우에 별도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는 게재원보 하계보전 동록식.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통암기로 해서 이걸 다 쓰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시비관리 이렇게 해서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로넣기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자로 암기하되 그 내용들을 결코 두 문자만 외워가지고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주관식에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소수령이 할 수 있도록 물론 두 문자로 암기를 하되 이 내용을 툭 치면 그러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과 종료 이후에는 수가 됐어요. 수 앞에다 게재
원보보전, 동록식 여기까지는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범자 이들의 법정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한 손해. 이제 수가 들어가는데 이제 하계보 이게 그 하우스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계제, 원보보전, 동록식 14m/s 미만, 저장이 두 번입니다. 그리고 농병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암기할 때 개수, 제원보, 보전, 동록식 14m/s 미만, 저장, 농병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제, 원, 보보전은 원래 하계인데 이게 이제 빠지고 이제 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니까 저가정리 이후에는. 그래서 하계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계는 왜 빠졌냐? 그러면 하우스 등 기타 노후 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하우스 부대시설 등 노후 시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계약 때 그게 이미 저가정리 이전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리고 그 저가정리 이후에는 그게 이제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왜? 과실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 저가정리 이전에는 그거 발생할 수 있지만 저가정리 이전에는 계약하잖아요. 저가정리 이후에는 계약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 당시에 기상특보 발령쟁에서 그 발생한 손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계가 빠지고, 대신에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범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근데 수확이 제때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뤄서 뭐 서리가 내리거나 이래서 상해를 했을 때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같고, 자 그리고 동록까지 같습니다. 식물 방역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이것은 이제 강풍인 거죠. 강풍.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미만으로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제 강풍의 조건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왜냐 그러면 강풍이 우리가 말하는 저가정리 이후에는 과실이 좀 크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낙과나 이 착과 피해가 발생해서 낙엽에 쓸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육아일 때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강풍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한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저가정리 이후니까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확정리 이전까지. 그래서 저장한 과실에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과나 이런 걸 샀을 때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를 딱 칼로 잘랐을 때 안에 뭐 무르거나 썩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의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여기서 이제 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거죠. 입소지는 이제 일본식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입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그리고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이것은 이제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전에는, 예전에는 보피 토병, 이게 이제 이론사가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보피 토병이었는데 여기에 계제 하계 보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제 하계 보전은 앞에서 말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과수 이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보피 토병만 보겠습니다. 뭐 보피 토병도 보면 보장하지 않는 재료,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이건 앞에서 했고요. 자, 나무기 때문에 이제 나무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이건 뭐 고사나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 보통 나무 손해 보장에서는 고사나무, 고사주스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토양관리 재배 기술이 잘못적으로 생긴 나무 손해, 이것은 미보상 주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토양관리나 재배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과실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계약자나 피범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미보상을 해준다, 미보상이다, 미보상 주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 등 간접손해에 생긴 나무 손해. 자, 이 부분도 원인이 병해충으로 해서 이걸 손해 보상해주지 않는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나무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무 손해 보장 특약도 보피토변 개재 하계 보전, 보피토변 개재 하계 보전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해서 적과 종료 이전, 적과 종료 이후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 우리가 말하는 두 문자를 이용해서 이걸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두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외워? 잘 안 외워지는데 이런 의문점이 든다면 반복해서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 툭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건들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시간의 메인 제3절 과수작물의 손해평가 및 보험 산정인데 과수작물의 손해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별 조사 종류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뒷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고 시기별 조사 종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뒷부분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시기별 조사인데 낙과 감수 과실수가 있는데 낙과 피해를 조사할 때는 태풍, 우박, 집중호 후 화재, 지진, 일소입니다. 이때 낙과 피해를 하고 그리고 그 착과 감소할 때 착과 피해를 봤을 때는 우박, 일소 피해. 그래서 우박, 일소 피해 가을 동상인데 여기에서 낙과하고 착과하고 같이 하는 건 우박하고 일소 피해가 공통적으로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낙엽 감수 과실수는 이게 낙엽으로 인한 그 감수 감수는 낙엽률에 의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낙엽 인정 피해를 보는 게 어떤 거다?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보는데 여기에는 태풍, 집중호, 화재, 지진 4개 퇴집 화지로 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에는 과수사정에는 세우시고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낙과피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있습니다. 낙엽률 조사는 누구에 한해서 한다?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 품목이 다릅니다. 하나며 보상한 손해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적과전 한정보장 경우에 조사하고 적과전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 시 적과전 우박 피해는 뭘 한다? 육아 타박률 조사를 진행합니다. 육아 타박률 조사. 먼저 그럼 피해사실 확인 조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무 피해, 육아 타박률, 낙엽률. 이건 육아 타박률, 낙엽률은 어떨 때?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조사 필요 여부 확인하고 미보상 비율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사 확인 조사 어떤 걸 하냐 이러면 보상한 재해가 맞냐? 나무 피해 확인해. 나무가 이제 결실수라는 미보상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이런 걸 해야 조사 대상 주수를 하기 때문에 나무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 타박률, 낙엽률 이것은 5종 한정보장 특약.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나무 피해 같은 경우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일부 피해거나 아니면 5종 한정 특약 가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착과 감소 가시수를 계산할 때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와 착과수를 뺀 것과 그 다음에 최대 인정 피해율 이것을 평년 착과수에다가 그 비율을 곱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년 착과수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니까 이것은 5종 한정 보장 특약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피해자 확인 조사는 적과 종료 이전에 언제 하느냐? 그럼 피해자 확인 조사는 언제 하는데? 이러면 적과 종료 이전에 대상재. 그러니까 대상재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왜? 적과 종료 이전은 종합위험이니까. 그리고
여기 사고 접수 직후에 하고, 피해 사실 확인 방법은 보상한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상청 자료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는데, 근거 자료는 그 재해 입증 자료가 있는데, 재해 입증 자료는 과수 사정하고 그 우리가 말하는 과수 구종이 다른 과수하고 이게 달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약간 이제 뭐 오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빠진 것 같은데, 왜냐?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 재입증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과수사정이 2개만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3개로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가수원 사진, 가수원 사진 찍을 때는 전반적인 피해 상황과 세후 피해 내용이 확인되도록 촬영을 합니다. 단, 이게 중요해서 단,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인데, 태풍 등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 소방 조사나 다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 피해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피해를 확인해야 됩니다. 과수는. 그래서 고사 나무를 확인하고, 이거는 품종, 재해 방식, 수령별로 한다. 왜냐면 품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지다, 우리가 말하는 부사다, 홍옥이다,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재배 방식이 뭐 사과 같은 경우는 뭐 밀식이다, 반밀식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령별로. 그래서 이런 결국 과수사정은 품종, 재해 방식, 수령별로 고사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사나무 중 과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 뭐 기간이 끝났거나 그랬을 때, 수확기 종료 시점 이후에 뭐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 미보상 주수로 조사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양관리나 재배기술에 잘못된 적으로 발생한 나무 손해 같은 경우에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입니다. 수확불능나무인데, 수확불능나무 보겠습니다. 수확불능나무는 뭐냐 그러면, 실제 결과나무 수, 그러니까 실제 심어져 있는, 과수에 심어져 있는 나무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 그러니까 전체 그 나무 기둥이라든가 가지라든가 꽃 등이 보험약관에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무가 죽지 않아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에게는 수확불능나무를 합니다. 그때 수확불능나무는 어떨 때 수확불능나무냐? 그것은 계산할 때, 수확불능나무를 할 때는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로 인한 피해 나무를 확인하는데, 이것은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권을 할 때 우리가 한정 특약의 나무 피해입니다. 그래서 유매 도절 소침, 이것을 실제 결과주수 나와서 한정 특약의 나무 피해율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5종 한정 수확불능나무부터 해서 수확불능나무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확불능나무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로 해줍니다. 왜? 이때는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답은 그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에 의한 나무 피해를 확인한다는 건데, 이것은 5종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 나무 피해를 계산해서 이걸 가지고 착가감소 가시수를 계산할 때 이용합니다.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나누기 실제 결과지수에서 나오는 퍼센트를, 우리가 나무 피해율을 평년 착가수에다가 곱해서 최대 인정 감소 가시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 여부 포함 없이 나무 상태만 가지고 나무 피해를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침수의 경우에는 침수 가시를 곱해서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침수 주수 산정 방법이 보겠습니다. 품종, 재해 방식, 수령별 침수 나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몇 주 이상, 한 주 이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 표본주에서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인데, 이제 표본주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래서 과학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 나누기 전체 착과수를 해주어서 이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의 과실 침수율, 그러니까 과실 침수가 얼마나 됐느냐를 곱해줘서 침수 주수를 계산해 줍니다. 뭐 전체 착과수는 침수된 착과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를 더해준 게 전체 착과수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침수 피해 주수가 20주다. 그리고 침수 착과수가 20주면 과실 침수율을 계산을 해서 침수 피해 주수에 과실 침수율을 곱하면 침수 주수가 나오겠죠. 그럼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수가 200개고 침수 착과수가 80개니까 80 나누기 200 하면 40%. 그래서 이걸 20주 곱하기 40%니까 침수 주수는 8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규모 확인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조수의 화재 등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수해 및 화재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만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에 피해가 있을 때 피해 대상 주수를 확인하고, 그 피해 대상 주수는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입니다. 이랬을 때 나무 피해율은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피해율을 가지고 일부 피해일 때도 착과 감소 가해수를 평년 착과수 곱하기 일부 피해 나무 피해를 곱해서 착과 감수량, 감수 가지수 곱하기 과중을 곱해서 착과 감수량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할 때 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 주수는, 자, 대상제로 필요한 나무수 중 고사주수, 그러니까 조수의 화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사주수와 수확불능 주수를 제외한 나무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 주수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대상 주수에서는 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혼동이 되는데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주 선정은 여기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기 전에 여기 보겠습니다. 표본주를 한 건데, 표본주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대표성 있는 이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표본주수를. 그 중에서 대표성 있게 해서 표본주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 방법을, 자, 그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주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주, 98주다. 이러면 98주면 이게, 그러면 6주가 되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왜냐, 그러면 여기 보면 3번을 이제 표본주로 했고, 26번째인 9번, 그리고 55번. 그래서 26주마다 이렇게 표본주 선정을 예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본주는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50주부터 해가지고 1000주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는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타박류 확인인데, 이것은 오정 한정 가입 시에 우박피해 시 또는 POC 합니다. 그래서 오정 한정 가입 시에 나무 피해율, 낙엽률과 함께 최대 인정 감수 가지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유가타박률이. 그래서 이것은 최대 인정 감수 가지수는 다음 시간에 계산할 때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못 놓치면 전체 계산이 다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유가 꽂는 등의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의 비율을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은 표본주 수를 선정하는 후에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표본주의 수령이나 감안해서 표본주를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조사를 하는데, 선정된 표본주마다 어떻게 한다? 동서남북 4곳,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을 추출하여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 개수를 조사합니다. 자, 사과와 배는 선택당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유가에 대하여 우박 피해를 조사한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번호가 먹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1번을 했다. 그럼 여기도 뭐 1, 2, 3, 4가 있으면 1번 동일한 위치에 여기 옆에 4개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위치에 1번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돼 있나? 타격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렇게. 그래서 사과배 같은 경우는 선택당, 과총당 동일한 위치에 것을 우박 피해를 조사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감 떫은 감은 그냥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가타방률 계산 방법은 표본주의 피해 유가수 합계, 표본주의 정상 유가수 합계. 표본주에서 동서남북 4곳을 해서 가지별로 5개 이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피해 입은 것과 피해 안 입은 것이 전체 유가수를 해서 그 중에서 피해 입은 유가수의 합계로 나눠주는 건 피해 유가수 나누기 전체 유가수인데 이거 보면 피해 유가수가 20개고 정상 유가 80개면 전체 유가수는 80개입니다. 그래서 20 나누기 80 하면 유가타복률은 20%다. 이 내용입니다. 자, 낙엽률은 눈이 강조했지만 단감 떫은 감, 달반 떫은 감이고 수확년도가 6월 1일 이후의 낙엽 피해 시 그리고 적과 종료 이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나무 피해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가타방률, 우박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낙엽률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낙엽률은 단감 떫은 감에 한해서 그리고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해서 경과일수를 초산일 넣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낙엽률은 또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표본주를 선정하고 리본하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에 무작위로 해서 그리고 가지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해 리본을 기준으로 낙엽률을 산정한다. 그 낙엽수는 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자, 선정된 표본주의 낙엽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그러면 이것은 낙엽수로 보지 않고 차겹수로 본다. 그래서 낙엽률은 전체 낙엽수 분의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그러니까 전체 입수. 그러니까 낙엽수와 차겹수 합친 거 원래 있었을 전체 입수분의 낙엽수니까. 자, 보시면 계산 예를 들면 낙엽수가 50개예요. 이 중에 병해충으로 인한 낙엽이 10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겹수가 50개. 그렇다면 전체에 달려 있어야 될 낙엽수는 100개이지만 병충해로 인한 낙엽이다. 이것은 어떤 걸 한다? 병충해라는 것은 차겹수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낙엽수는 40개입니다. 그래서 40 나누기 100이니까 40%.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 낙엽수 중에 병충해로 인한 낙엽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낙엽수를 차겹수로 해주느냐. 그래서 낙엽수가 실제 표본주의 낙엽수는 40개가 된다는 걸 확인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 풀 때는 이제 올해 시험 봤을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문제를 어렵게 냈을 때 그 단서 조건이 약간만 틀어져도 문제가 평이하게 답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우리가 추가 조사 필요 여부가 필요하다. 어떤 때 그러냐? 그러면 5종 한정이고 우박일 때는 유가타방률 해주고 5종 한정이고 태집 화지의 단감 떫은 감 6월 1일은 낙엽률이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추가 조사 재종이나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사항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박이다. 유가타방률. 태집 화지고 단감 떫은 감이네. 그 6월 1일 이후에 했네. 그럼 낙엽.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건 적과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가와 착과수 조사 이전이냐.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필요는 우박이 발생했을 때. 왜? 우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확기 전에 해가지고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한다. 그래서 우박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이 꼭 그래서 계산 문제 보면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과 종료 위에 착과 피해 조사가 그 우박 피해 날짜 써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보상한 손의 2의 원으로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이다.
좀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이게 사고 여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다 합니다. 그 과수 사정은. 그래서 과수 사정과 포복자는 사고 여부 관계없이 과수의 차가수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과수 사정은 저가 종료 이후에 조사하는 거고, 저가 종료 이후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하는 거고, 포복자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수사종과 포복자는 차가수 조사가 의무조사입니다. 그러면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언제 하냐? 재해와 상관없이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에 합니다. 조사 방법은 일단 나무조사를 해야 되겠죠. 나무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품종, 재해와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수확 불능 주수의 정의는 설명드렸습니다. 당해년 때는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수확 불능 주수는 과수 사종에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고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미고수,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걸 실제 결과 주수에 빼면 됩니다. 자, 적정 표본 주수는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하는데, 적정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당연히 비례를 하겠죠. 품종, 재해방, 수령별의 조사 주수에 비례에 배정하고, 그 다음에 품종, 재해방,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이 있겠죠. 그래서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해줘야 이게 바로 비례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는 저희가 말하는 소수점 첫째 자에서 올리면 8.02주는 몇 주예요? 하고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소수점에는 무조건 올리니까 8.0까지 떨어지면 8주지만 8.01이든 8.001이든 무조건 이것은 올림에서 9주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과 품목, 품종, 재해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주수 산정 예시를 보기 전에, 자, 그럼 품목별 표본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표본주수표입니다. 보면은 사과, 배, 단감, 떠분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입니다. 그럼 여기서 감귤 같은 게 지금 빠져 있죠. 이제 별도로 하니까. 자, 그럼 50주에서 6으로 시작해서 5로 시작해서 50주 5로 시작해서 1000주 이상 17주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200주까지는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 150주 미만, 150주에서 200주 미만에서 한 단계씩 낮아진다고 보고, 암기할 때는 200주부터는 100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200주 이상 300주 미만이면 2에다 7을 더하세요. 그러면 9주가 됩니다. 300주 이상이고 400주 미만이면 3에다 7을 더하면 10주. 쭉 가면 900주 이상 1000주 미만이면 9에다 7을 더하면 16주. 1000주 이상이면 10에다 7을 더하니까 17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예시를 보면 550주니까 결국 이것은 몇 주다? 500주 이상 600주 미만이니까 5에다 7을 더하면 12주가 우리가 말하는 적정 표본, 우리가 전체 표본 주수의 12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본 주수표에 따르면 550주는 표본 주수가 12주입니다. 그럼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합이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 표본 주수가 12주니까 전체 표본 주수가 12주니까 12주 곱하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 분의 스가루 반밀씩 10년이 100주니까 이걸 계산하면 2.18. 그래서 올림이니까 소점에 무조건 올림이니까 3주. 여기는 200주니까 12 곱하기 550분의 200. 그래서 4.36. 그래서 5주. 그래서 쭉 같이 계산을 하면 3주, 4주, 5주, 4주와 더하면 15주. 그러면 전체 표본주수 12주보다 전체 적정 표본주수의 합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15주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본주 선정하면 리본을 부착하고, 그리고 여기서 품종 지번 수령별 착가수 조사를 해서 현지 조사서 및 리본의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분홍색 리본이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착가수 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표본주 합계분의 표본주의 착가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표본주당 착가수입니다. 표본주당. 그러니까 표본주 몇 개를 했는데 전체 착가수 몇 개면 주당, 이 계산 문제는 표본주당 착가수에다가 결국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적가후 착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A 품종과 B 품종이 있는데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는 1000주, 그 다음에 주당 착가수가 120개, B는 조사 대상 주수는 100주, 표본주 수가 6주, 표본주 착가수 합계가 600주니까 A 품종, B 품종을 합쳐야 적가후 착가수가 되겠죠? 그러면 A 품종은 주당 착가수 나왔으니까 100주에다 120개라고 보니까 1200개가 될 거고, B 품종은 착가수 합계가 나오고 표본주가 나왔으니까 이건 600 나누기 6이니까 결국 이것은 100개.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주. 그래서 12,000,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만주니까 결국은 22,000개가 적가후 착가수가 되겠습니다. 낙과 피해 조사는 나무 조사, 낙가수 조사,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 단감, 떨분감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과 종료 이후에 낙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과 종료에 낙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태집, 화지, 태풍, 집중, 화재, 지진은 낙과도 하고, 낙엽, 단감, 떨분감, 낙엽도 하고, 나무 피해도 합니다. 그리고 우박 일소는 낙과, 착가, 가을 동상에는 착가,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상 재해 여부 조사 항목, 보상 재해 여부는 반드시 조사를 하죠. 과수원 작무 상태를 감안해서 이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근거자료가 필요하면 피해사 확인 조사를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조사 항목은 나무 조사가 있는데, 나무 조사는 우리가 말하는 고사 주수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무형 주수, 수확 완료. 왜 그러냐면 이건 적과 종료 이유니까 수확 완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확 완료 지수, 일부 침수 지수를 파악을 합니다. 일부 침수 지수는 근본 침수에서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부 침수 주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일부 침수 지수는 우리가 그 침수 지수는 실미 고기수 그래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사 대상 주수에는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미부상 주수, 수확 완료 지수를 하지, 우리가 침수 지수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포함시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피해 나무 착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부 침수나무 착가수 조사가 있는데, 이제 무피해 나무 착가수 조사는 고사주수, 수확 불능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무피해 나무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피해 나무의 주당 평균 착가수를 해서 무피해 나무, 그러니까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을 선택을 해서 주당 착가수를 곱해준 게 나무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호 피해 주수는 고사주수, 수확 불능주수, 일부 피해 주수, 일부 침수나무 주수에다가 거기에 무피해 나무의 주당 착가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고사나 수확 불능의 나무 손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손해, 나무 손해는 우리가 나무로 인한 과수 손해는 고사 수확 불능 주수에다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 착가수 곱하기 1-맥스A인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산 방식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침수 나무 침수 착가수는 일부 침수가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그래서 일부 침수 나무에다가 일부 침수 1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 곱하기 1-맥스A. 그래서 여기도 평균 1주 이상을 선정해서 1주당 침수 착가수를 계산합니다. 자, 다음은 낙과수 조사인데, 낙과수 조사는 과수 사정은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연 수학 감수 과수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전수조사는 자, 가수원의 전체 낙과를 하는데 10개에서 무작위로 축출하고, 그리고 피해 인정 개수, 자, 별표 3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하는데 전체가 100개 미만인 것은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낙과 손해는 총 낙과 갈수에다가 낙과 피해 구성률, 다음 표에 나올 텐데요. 거기에다가 1마스 맥스A인데, 사과배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 우리가 말하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이런 경우에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발생 시 1명 땡칠이 1.07을 곱해줍니다. 이게 사과 배인 경우에. 그리고 제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 경우에만. 그 표본조사는 이게 전수조사가 원칙이지만 전수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표본조사를 하는데, 이 표본조사는 나무별로 수감 면적이 있는 낙과수를 다 조사합니다. 이게 다른 나무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이 수감 면적 한번 보실까요? 어디가 수감 면적인지.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의 끝과 끝, 가장 넓은 끝과 끝의 면적을 원으로 했을 때 이게 수감 면적인데, 여기에 떨어져 있는 낙과수는 이 나무의 낙과로 보는 겁니다. 이게 표본주라고 하면 이 옆에 있던 과실이 여기서 굴려서 떨어졌든 간에 관계없이 이 수감 면적에 있는 낙과는 이 표본주의 낙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주 수감 면적의 낙과수하고 표본주 선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서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낙과피해 구성률을 합니다. 낙과피해 구성률은 착과피해 구성률 계산법이 동일하는데 100%형 피해 과실, 80%형 피해 과실, 50%형 피해 과실, 정상 과실수 분의 100%형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80%형 피해 과실수 곱하기 0.8, 50% 피해 과실수 곱하기 0.5를 해서 피해 구성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낙과피해 구성률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낙과피해 구성률은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정상이 50개, 50%형 피해 과실수 20개, 80%형 피해 과실수 10개, 100%형 피해 과실수 20개, 그래서 총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분의 20 곱하기 0.5 더하기 10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1이면 38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분의 38이니까 결국 38%. 그래서 이 낙과피해 구성률은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과손해를 계산할 때 이 전수자는 총 낙과갈수에다가 낙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맥스A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할 때는 우리가 그 표본주의 낙과갈수 합계를 조사된 개수에 곱해서 여기에다가 낙과피해 구성률 곱하기 빼기 맥스A를 한 것을 곱해주면 낙과손해가 되고, 사과배일 경우에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 땡7를 곱해준다. 1 곱하기 0.7을 해준다. 자, 낙엽률은 이게 우리가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일 때 가을 동상의 잎피해 인정시는 착과피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단감, 낙엽률조사는 단감, 떨분감의 하나고, 이것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오종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해준다. 이게 오종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저가종료 이전에도 하고 저가종료 이후에는 이제 가을 동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전 낙엽률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를 한다. 그리고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감, 떨분감의 하나고, 그리고 이제 가을 동상의 피해 인정할 때는 이제 착과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에 한한다. 그래서
여기 사고 당시 착각 가지수의 낙엽률을 곱해서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해당 감소 가지수를 해준대. 인정 피해율은 1.001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발생일까지 경과일수인데, 그래서 6월 1일인데 20일이다. 그러면 경과일수는 20일이다. 초산일을 더해줍니다. 자, 그럼 낙엽 피해 감소 가지수는 사고 당시 착각수에다가 인정 피해율. 인정 피해율을 빼기 1-max의 1-미보상 비율. 결국 미보상 비율을 낙엽 피해일 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사고 당시 착각수 어떻게 구하냐? 저가 후 착각수 빼기 총 낙각수 빼기 저가 중에 나온 피해 가지수 빼기 총 기수와 가지수. 이 부분도 별표 7에 나와 있고 다음 시간 설명할 때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는 이게 꼭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보상한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가실의 비율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감소한 가실의 비율을 한다고 했는데, 낙엽 피해 감소 가지수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인정피해율 빼기 맥스의 A를 사고 당시 착각수에다가 인정피해율 빼기 맥스 A를 곱한 것에다가 1- 미보상 비율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지별 낙엽 판단은 피해를 이것은 전체 보면 이게 낙엽률 50%한 게 전체 12분의 낙엽수가 6개니까 12개가 원래 달려 있어야 되는데 6개만 달려 있으니까 전체 낙엽수는 12개고 전체 입수는 12개고 그 중에 낙엽수가 6개니까 낙엽률은 50%, 12분의 6이니까 50%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착엽으로 보냐? 절반만, 그러니까 50% 미만 피해가 있다. 이것은 50%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착엽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착가피해 조사입니다. 착가피해 조사는 언제 한다? 저가정료 대상지역 사고에 접수된 가수이나 저가정료 이전에 우박피해 입은 가수원. 그래서 우박, 가을 동상 일습 피해도 조사 시기는 착가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 낙과는 저가정료에 낙과가 된 경우고 착가는 저가정료 이후에 대상 사고에 접수돼 우박, 가을 동상 일습 피해고 그리고 저가정료 우박 피해가 있을 때. 그러면 언제 하냐? 수학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에 수학 예정일을 통보하고 조사는 최초 수학 1일 전에 마친다. 그리고 수학관 가실은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한다. 조사 방법 하기 전에 착가피해 감소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착가피해 구성, 착가피해는 낙가피해 구성이라고 똑같습니다. 빼기 맥스 A, 사고 당시 착가수 말씀드렸고, 자, 조사 방법은 착가피해 조사는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하고 별개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가피해 조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착가수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착가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를 하는데 대법 품종이 60% 이상이면 대법 품종을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번하고 2번은 제가 이제 혼동의 사례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해 놓으면 이 같은 경우는 착가피해 조사를 몇 번 해야 되느냐? 그러면 A 품종 10,000개, 5,000, B 5,000, C 7,000개니까 결국 이 A 품종 자체가 45%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품종별로 착가피해 조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번 같은 경우는 A 품종이 1,300개니까 한 번이니까 착가피해 조사를 대표 품종으로만 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혼동이 되시면 그냥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착가수 조사를 할 때 저가 후 착가수 조사 큰 차이가 없다면 그 저가 후 착가수 한 것을 이전 조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착가수 조사는 물론 이렇게 수학할 수도 있잖아요. 저가정리 유의하니까.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완료 주수,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를 빼서 우리가 조사된 주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가 후 착가수 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을 하고 이게 정상 80, 100 구분해서 과실조사를 한다. 그리고
경미하면은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자, 일소피해. 여기 다시, 이거 일소피해. 앞에 제가 탄저병 설명했지만, 일소피해로 여기에서 이게 괴사가 돼서, 이게 검게 그을린 건데, 검게 이제 괴사가 된 상황인데, 변색이 된 거잖아요, 검게. 그럼 피해가 수학기가 착각시켜 놓으면 탄저병의 병충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착각피해 조사 방법이나 조사 시기는 재범사자의 시행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탄저병이 나중에 차후에 가로놓기로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진에 보면 착각피해 과실 분류는 정상. 이게 이제 계약자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50%, 이건 80%, 100% 피해 과실수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자, 다음 고사나무 조사인데, 고사나무는 특약 가입할 때 보상해주고, 피해 주수는 고사 주수에 한한다. 수학 불능주수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고사 주수여야 됩니다. 그 피해율은 고사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한다. 자, 나무보상 특약 가입건으로 하고, 수학 완료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까지 합니다. 자, 고사는 수학 완료 전 고사 주수가 있을 거고, 수학 완료 고사 주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고사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미보상 고사 주수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한 고사 주수는 고사 주수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수학 완료 고사 주수가 없는 경우에는 고사 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시기별 조사인데, 우리가 이제 적과 종료 전에는 이제 우박으로 했을 때, 이제 이건 특정 위험일 때는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적과 전 우박은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여기 착과 피해 조사. 그리고 착과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보험에 가입하면 다 합니다. 피해와 관계없이 전 가수원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5종 한정차에 가입했을 때는 단감 떨분감에서는 낙엽 피해도 조사를 한다. 이것은 최소 감소 가실수, 착과 감소 가실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포복자도 착과수 조사가 의무조사인데, 과수사정은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고, 포복자는 최초 수학 품종, 수학 직전에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과 후에서 수학 종료기에는 낙과 조사는 사고 접수, 보상한 죄로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낙엽률 조사는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태풍, 집중, 화재, 지진일 때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낙엽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을 동상회로 했을 때는 뭐 10월 31일까지 해서 그 또 산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 가을 동상의 이 피해,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은 착과 피해 조사인데, 일소 피해일 경우에 우리가 낙과하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해서 이 더한 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6% 이상을 6%를 초과, 6% 이상 6%를 초과한 경우에 이게 피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나왔을 때 착과 피해 감소 가실수, 그리고 낙과 피해 감소 가실수를 더해서 이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때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 계산 문제 풀 때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사나무 조사는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래서 나무 특약 종기 전에, 수학 완료해서 보험 종기 전, 나무 특약 종기 전에 이걸 합니다. 이번 강의 시간 다소 긴 시간 여러분과 같이 했지만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걸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다음 시간에 보험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별표 7과 보험금 산정을 하고, 보험금 산정 설명한 다음에 별표 7하고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